요즘 중국이 석탄으로 세계 산업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석탄을 떼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첨단 화학 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산업 하나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억 7,600만 톤.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중국이 단 1년 동안에요. 화학 제품으로 바꿔버리는 석탄의 양입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아니, 2억 7,600만 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럽 대륙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석탄의 양, 그거랑 똑같습니다. 한 나라에 그것도 특정 산업 하나가 쓰는 양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이걸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환경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 석탄에서 화학으로의 대전환, 대체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산업의 규모를 좀 더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중국의 석탄화학 산업을 하나의 나라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탄을 세 번째로 많이 쓰는 나라가 됩니다. 중국 본토하고 인도,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하나가 웬만한 나라 전체보다 석탄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안보와 지역 개발이라는 아주 큰 그림이죠. 중국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에서 사오는 에너지, 특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춰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 그리고 둘째, 석탄은 많은데 좀 낙후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로 투자를 몰아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현재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석유랑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만약에 바닷길이 막히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석탄은 달라요. 대부분 자국 내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 안보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석탄이 많이 나는 신장 위구르 같은 서부 내륙 지역에다가 거대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나겠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전환 뒤에는 아주 강력한 시장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거죠. 뭐 때문이냐고요? 바로 석탄과 석유, 이 두 원자재의 가격 차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가격 차이입니다. 지금 석탄 가격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국제 유가는 여전히 비싸죠. 바로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석탄을 원료로 쓰는 화학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석탄을 쓰는 바오퐁 에너지 같은 회사는 수익이 73%나 폭증했고요. 션화에너지는 무려 20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석유를 쓰는 시노펙 같은 회사는 수십억 위안의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어떤 원료를 쓰느냐, 딱 이거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이게 그냥 시장이 알아서 흘러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아예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무려 5,2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산업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 주도의 산업 전략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이는 성공 스토리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환경 비용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똑같은 화학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원료가 석탄이냐 석유냐에 따라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석탄을 쓰면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술적으로 피하기가 정말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많이 나오냐고요? 기존의 석유화학 방식보다 매년 무려 4억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더 뿜어내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엄청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에너지 안보랑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석탄 화학 산업을 막 키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산업 때문에 자신들이 약속했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중국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중국의 이 거대한 전환이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글로벌 파급 효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될 거라는 것. 둘째, 원자재 가격이 산업의 경쟁 구도를 얼마나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것. 셋째, 산업 정책과 지역 개발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이냐 환경 보호냐 하는 이 전 지구적인 딜레마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환경 위기에 대비할 것인가? 중국이 내릴 이 결정은요, 단순히 중국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